갑자기 빅5 병원을 그 4차 병원으로 만든다, 이런 게 속보로 뜨고, 또 이제 연이어 거기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바꾸는 걸 좋아하는지 요즘에 한번 속보가 뜨기 시작하면 4건 5건 뜰 때도 많죠. 이게 잘하는 짓인지 뭔가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렇게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3단계 의료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1차 병원은 이제 크게 말해서 의원,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1차 병원은 동네에 있는 의원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증 환자가, 가벼운 그런 환자가 와서 그 진찰받고 약 타고 돌아가는 외래 진료 중심인 곳을 1차 병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차 병원은 그야말로 이제 병원입니다. 여기에 병상이 30병상 이상, 이 정도가 되면 병원이고, 종합병원이 지금 병상이 100병상 이상, 이 경우가 이제 종합병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종합병원 중에 병상이 300병상 이상일 때는 반드시 임종실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 별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차 병원에 바로 이 병원, 종합병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게 2차. 3차 병원은 전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대략 47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여기는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주 큰 병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3단계 체계를 4단계로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47개라는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좀 갈라내서 4차를 만들겠다, 이건 알 수 있겠죠. 2024년 7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여기에서 빅5 병원을 바로 이 4차 병원으로 분리하겠다, 이제 이런 그 뉴스가 나온 겁니다. 빅5 병원이라고 하면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연대 그 세브란스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5개를 빅5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전부 서울에 있죠. 그러면은 이 4차 병원은 어떻게 되느냐? 3차 병원이 여기로 보내준 3차 병원에서 의뢰를 한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병원에서 딱 가로막힌다, 여기 문턱이 높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뉴스가 나오면서 문제는 돈이다, 4차 병원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돈이다, 이런 어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이 빅5 병원의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40%는 어디로 가는 거냐? 1차, 2차 병원에 가면 된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빅5 병원에서 일단 40% 띄어냅니다. 60% 환자만 봐라.
이제 앞으로 단계 줄여갈 텐데, 그래 이 빅5 병원이 3차 병원에서 보내준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이 돼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빅5 병원이 환자 진료를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 이거를 다 세금으로 채워 넣어줘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1년에 3조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1년에 3조 원을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거기에 빅5 병원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이 빅5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환자가 없어서 팔이 날리는 일이 없죠. 이 팔이 날린다는 말은 좀 그런데, 환자가 없어서 개점 휴업하고 있는 일은 없는 곳이다. 환자가 누구나 그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가장 바쁘게 진료를 보는 곳이 아닐까, 가장 돈도 많이 버는 곳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제도를 바꾼 다음에 국민이 세금으로 3조 원씩 채워준다는 겁니다. 매년.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국민은 무슨 죄로 3조 원씩 매년 거기에 그 빅5의 돈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가. 이 관점을 달리 해야만 하는 것이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공산으로 그냥 안 쓰고 썩히면 아까운 어디에 쌓아놓은 돈이 아닌 겁니다. 매년 새로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다 국민들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빅5가 지금처럼 저렇게 진료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를 합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5년, 2018, 19, 20, 21, 22 이렇게 5년 동안 빅5 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39%가 수도권 거주자가 아니었다. 이 39%가 10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103만 명의 진료비는 수도권이 아닌 데 있는 병원에서 벌었어야 되는 건데 빅5가 가져간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자료에서. 그러니까 3차 병원, 이 전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이 암 환자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2차 병원에서 뭐 종합병원 이런 데도 여기에 또 우리도 하면서 끼어들 텐데, 그 지방 국립대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이 상급 종합병원 42곳, 뭐 최소한 여기서 그거 우리가 벌 돈이었어. 우리가 벌 기회를 빅5가 가져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준 겁니다. 이제 관계가 살짝 이상해지죠. 빅5 대 빅5가 아닌 병원끼리의 돈싸움, 밥그릇 싸움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빅5에 갔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수도권 아닌데 사는 사람이 이 빅5 병원에 간 것은 도둑질을 한 거다, 일종의. 뭐 이렇게 되겠죠. 환자들이 지금 비난을 받는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022년 그 한 해 동안 빅5의 환자 중에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이 71만 명이었다. 앞에는 이제 암 환자였고 5년간의 이야기고, 2022년 한 해 동안 이 빅5 병원이 일반 환자 71만 명을
진료를 했다. 이 71만 명은 그러면 뭐냐, 일반 환자니까, 그냥 환자니까 지방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의 그 상급 종합병원 42곳 플러스 그 다음에 2차 병원, 1차 병원 몽땅 나서서 그거 우리가 벌었어야 할 돈인데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이 빅5 병원을 4차 병원으로 해서 여기는 성을 둘러싸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수도권에 살지 않는 지방의 중환자는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환자가 아닌 지방의 환자는 다 지방에서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라. 이런 것이죠. 이 빅5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아주 중환자 중심의 병원, 연구로 그런 중환자를 연구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3차 병원, 지금의 그러면 빅5 뺀 42곳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의뢰 환자만 보도록 하겠다. 아무나 못 가는 곳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게 앞에 전국에 있는 그 서민들을 포함한 일반 환자들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었죠. 큰 병원끼리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거기에 나중에는 병원끼리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42곳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것이구나.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1차, 2차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들은 이런 법률안에 찬성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빅5를 가둬두는, 격리시키는 여기에 찬성을 하겠구나. 빅5는 매년 세금으로 3조 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뭐 놀면서 우리가 이거 하면 되지 하고 또 찬성하겠구나. 양쪽 다 참 솔깃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것이 전체 국민입니다. 국민 중에 환자들. 환자인 국민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돈 가진 사람들, 누가 얼만큼 벌 것이냐. 환자를 보면서 저 환자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쟤네들은 여기 오지 말라 그래. 쟤네들은 세금 주고 저 환자에게서 돈은 우리가 벌게. 자,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빅5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세금으로 채워주자. 1년에 3조 원씩. 이거 보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들이 재래시장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의무휴일제를 했는데 재래시장이 별로 덕을 못 봤다고 하죠. 이거의 재탕처럼 보인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의무휴일을 없애서 한 달에 2번인가 하는 그날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든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이익이 있든지 한 거는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방식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빅5를 4차 병원으로 분리를 시키면서 지방 사람은 지방에서, 지방 중환자는 지방에서, 단 3차 병원이 4차 병원에 가도 좋다고 한 사람만 빅5 병원에 갈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문제 해결책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왜 빅5 병원에 못 가는 겁니까? 왜 못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영토로 봤을 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숫자가 뭐 거의 비슷하죠. 수도권이 서울, 경기 2,500만 잡으면 나머지 2,500만 좀 지역은 더 넓죠. 지방이. 그런데 왜 지방에 사는 사람이 빅5 병원에 간 거를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문제시하는 겁니까? 지방 사는 사람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병원, 성모병원 가면 안 됩니까? 서울 사람들이 평양 인민입니까? 서울 사람은 수도권 사람은 평양 인민처럼 자기들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빅5 가는 건 괜찮고 딴 데서 빅5 가면 안 된다. 왜? 다른 곳에 있는 병원들이 시끄럽게 구니까 병원들이 돈 못 벌게 됐다고 아우성 치니까 이거 아닙니까? 병원은 됐고 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이 빅5 병원에 가면 그게 악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다음에 4차 병원으로 만든 빅5는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제 빅5가 아니고 갓5가 되겠죠. 일반 국민은 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그리고 이 서울 성모병원 못 갑니다.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예약을 하고 뭐 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예약 순서대로 자기 차례가 되면 빅5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윤석열 의료개혁으로 이제 병원이 환자를 선택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3차 병원이 이 사람은 빅5 가도 돼. 중환자 중에서도. 이런 결정권을 3차 병원이 갖게 되고 결정 안 해주면 못 가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병원이 결정해 준다고 해서 빅5가 받아주냐. 이때는 4차 병원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환자를 볼 것인지. 4차 병원이 의뢰를 받고도 그 다음에 다시 줄을 세우든지 선택을 하든지 해서 그쪽이 결정권을 이중으로 갖게 되죠. 이 4차 병원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제 못 가게 될 겁니다. 어찌 됐든 정부가 정해놓은 사람들은 가겠죠. 윤석열도 가고 이재명도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못 간다. 이거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재명이 왜 갑자기 그 혈통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 국민은 못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고 앉아 있는가. 법 없이는 이런 거 추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닥터 헬기죠. 닥터 헬기는 이재명 씨 같은 정치인은 탑니다. 그리고 아주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방송국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카메라에 비치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 그러면 닥터 헬기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뉴스들에서 봤듯이 당연히 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못 탔죠. 그래서 생명을 잃었다. 이런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헬기가 안 옵니다. 현실은 어떤가?
닥터 헬기, 누구나 탈 수 있다고 돼 있는 닥터 헬기, 대부분 사람은 못한다. 결국 누구나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차 병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4차 병원이 된 빅5 못 갑니다. 돈 있어도 못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가게 된다.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도? 돈 플러스 알파가 있는 세상, 그게 전체주의이고 썩은 세상이고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썩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저 공무원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언론인도 좀 집어넣읍시다. 이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를 그냥 두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하면 국회의원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면 대통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함함해서 그게 아까워서 그것을 못하겠다. 아니, 그건 병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저 만일 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을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피지배층, 저 발밑에 밟을 수 있는 자들로 취급하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면 그들은 이 나라의 해충일 뿐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그들을 꺾어내야 합니다. 다들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이 공공의료의 성격상 빅5 병원에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돼야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뉴스에서는 이 속보 띄우고 뉴스 띄우면서 지금까지 4차 병원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늘 있어 왔다. 뭐가 지금까지입니까? 문재인 윤석열의 국가 개조, 그 과정에서 있은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게 길인 줄 알고들 있다. 개조라고 하는 것은 뒤 없는 겁니다. 천지개벽입니다. 어째서 한낱 인간들에게, 윤석열도 한 인간이요, 문재인도 인간이요, 이재명도 그저 이들은 별거 아닌 한 인간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꼴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어떻든 돈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빅5가 빠져버린다. 왜 빅5가 유명합니까? 실력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안 죽어.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죽을 사람도 살린대. 우리나라에서 최고래. 그래서 거기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 환자를 못 보게 하면서 그냥 놀아 세금으로 채워줄게. 이것이죠. 참, 이거 보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또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그 맛있는 과일, 그거 그냥 키우지 마라. 안 하면은 돈 줄게. 그러니까 안 하고 돈 준다니까 좋다. 이거 직업정신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과일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싫다고 하는 농민, 바로 지금과 같을 때
이익 조금 줄게 할 때 이때 싫다고 하는 국민,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든 빅5 병원이 이런 거에 이게 돈 계산으로 따져서 이게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심각한 다른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빅5라고 하는 데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데 돈이 들어가도 사실 거기에 가려면은 예약하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도 그래도 실력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은 실력 연마를 안 한다는 겁니다. 중환자를 위한 실력만 기르겠다. 이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력 있는 전공의는 어디 누가 키우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이들을 앞으로 지방국립대에서 키워야 하겠죠. 빅5의 후계자들이 대가 끊겨버립니다. 최고 실력자를 키워내는 교육을 이제 손 떼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최고의 의사는 마지막 순간에 요기하고 칼을 딱 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주 기본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처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최고 수준의 의사인 겁니다. 결국 기본부터 최고 수준까지 다 배우고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거기까지 키우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다 놔두고 고급 기술만 배우겠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개복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논조가 무엇이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 실태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항상 분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가면 빅5에서 후진을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거는 그까짓 거, 시시한 거, 그래서 기초교육은 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토대가 다져지지 않은 전문 박사들을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초는 중요한 겁니다. 기초는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 빅5 교수, 그러면서 의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이렇게 나갈 때 정부가 의료 개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사들이 그랬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따지겠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정부에게 이길 힘이 없다. 그러면 그땐 관두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마 지난 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 생태계는 시들어가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벌써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관두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있습니다. 안 벌어도 됩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다만 우리의 의료가 진보하지 않을 뿐입니다. 진보를 멈춘다 하는 것이죠. 고도의 기술이 눈에 아직 보인다?
발밑이 비어가고 있는데 그거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 지금 보면 빅5에 있는 교수, 의사들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 정부 할 대로 해라. 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들은 그 아주 3차에서 올려보낸 그 어렵다고 하는 중환자를 치료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빅5에 있는 의사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후진양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대가 딱 끊기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대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어받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신생아가 줄어들어 애를 낳지 않아서 이제 우리 그 대가 끊긴다. 그 국민이 줄어든다 하면서 지금도 아주 요란을 떨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걸 갖고 그렇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이 대단한 최고의 기술이다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빅5를 이제 대를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각 전문 분야, 사실 뭐 검찰이라든지 하는데도 이미 좀 삐뚤어져서 저렇지만 원칙대로 갔을 때는 거기도 대단한 전문 분야였고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각 전문 분야의 맥을 다 뿌리를 몽땅 끊어놨습니다. 뿌리 끊어진 식물이 시드는 것은 한나절이면 족합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하는가? 왜 후진양성, 이 맥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한순간에도 진보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째서 이렇게 모르고, 더구나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이 진보를 밑에서부터 파헤쳐 버리는가? 그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벌써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성실함, 전문성,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 이것을 가지고 창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국민의 일꾼, 그 중에 가장 번듯하게 카메라 앞에 매일 나오는 그런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수십 년을 이러고 오니까 자기 아는 사람 갖다 앉히고 뭐 일이 안 돼도 괜찮다. 그냥 해먹으면 된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 실력, 이것도 팔아먹고 이것도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라든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은 돈만 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낳으라고 돈 대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들 쑥쑥 낳습니까? 아이들 없는 사람들한테 과세하겠다 이러는데 왜 세월 지난 사람들,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러는 겁니까? 20대, 30대 이하에게 과세하십시오. 어디 처벌을 한다고 애를 낳느냐, 돈을 준다고 안 낳듯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 AI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거기 돈 대줄게.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무슨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에 서 있는 모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넘겨줄게. 우리 거 좀 사면은 기술도 다 넘겨줄게. 이게 공평하잖아. 아프리카한테까지도 그랬다고 하죠.
막상 그래놓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기술이 없어. 이 사실을 대통령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다. 이재명 씨 국회의원은 훌륭한 분이다. 이러는 순진무구한 청년들은 있는 줄 압니다.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게 다 빈말이다. 지금 돼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그 후계자로서 충실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료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이제 불모지가 되는 거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시작하면서 의료인들을 나쁜 것들, 환자가 때를 놓쳐서 목숨을 잃게 되면 저 나쁜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미 돌이킬 때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권에 지금 국회의원 300명하고 정부에 있는 그 머리 큰 사람들 몽땅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